내 혼자 북치고 장치고 다 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야. 지수랑 똑같아. 지수 부등식이랑 완전 동일해. 왜냐하면 그래프가 똑같잖아.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로그의 a의 fx, 그 다음에 로그의 a의 gx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요 딱 이렇게 나올 거야, 부등식이. 그러면 딱 우리는 이거를 2분화해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 그래프이므로, 증가 그래프 맞잖아. 증가 그래프이므로 진수가저와 진수가저와 부등호 그대로 지수랑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a가 감소 그래프인 0하고 1 사이라면 진수가 저와서 진수가 저와서 부등호 반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단! 뭐 또 조심해야 돼? 진수야. 자, 진수 조건 조심하세요. 즉 fx도 양수해야 되고 gx도 뭐가 돼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당연히 미지수가 나오면 미조건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보통 미치는 거의 미지수를 안 주니까. 알지? 그래서 얘 범위와 얘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공통 범위. 그래서 진수 조건 조심해서 푸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또 눈치 깠지? 또 그럴까 아이가? 두 번째 유형. P의 너무 귀찮다 이거. 로그의 AX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의 로그의 AX 맨날 거기 R은 크다 0보다 이렇게 바꾸면 또 나오죠. 또 그 대사가 나옵니다. 로그 VS를 T라 치환하면 PT의 제곱 플러스 QT 맞죠? 더하기 R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T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먼저 풀고 T에 대한 범위를 먼저 구해. 뭐 이렇게 나오거나 뭐 요거보다 뭐 더 작거나 요거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걸 다시 로그로 돌려 환원시켜서 다시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거 하는 방법은 어쨌든 한번 해볼 거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세 번째 유형이 그거 아까 했던 거 x의 로그의 2의 x는 8x의 제곱이다 했는데 이렇게 나와. 지수에 뭐가 있다? 로그가 있는 경우.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에는 지수에 있는 로그를 취한다는 일반적으로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fx하고 로그의 a의 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보통 이제 a 이렇게 나올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딱 해서 는 크다 gx 뭐 이렇게 할게요. 일단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여기는 식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그래 놓고 이렇게 양변에 로그 a를 취할 때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주의점이냐면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부등호 그대로 가시고요. 만약에 a가 뭐하고 뭐 사이라면 0하고 1 사이라면 이 부등호가 로그 a의 x에 로그 a의 더하기 4 로그 a의 gx가 뭘로 바꿔줘야 된다?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맞지? 0하고 1 사이라면 반대로 바꿔줘야 되는 것만 좀 주의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또 끝내봅시다. 자, 일단은 메인 문제 하나 풀어봐야지, 맞지? 메인 문제. 자, 1번 로그의 2의 x 더하기 로그의 2의 x 마이너스 1 작건을 갖다 이거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로그를 바꾸면 되는데 이사가 제일 첫 번째 하고 가자. 진수 조건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진수 조건 딱 킵해놓고요. 무조건 공통범위 구해야 돼. 그래놓고 하나의 로그를 만들어. 로그에 하나를 합쳐주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도 로그로 바꿔야 돼요. 로그의 2의 2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숫자를 항상 로그로 만드는 거야. 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지. 그럼 누구 가져와 누구 가져와? 진수 가져와 진수 가져와. 진수 가져와 진수 가져와. 진수 가져와. 위치 1보다 크니 부등호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대로.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넘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빠라빠빠빠 1, 2 마이너스 맞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나갖고 x는 2보다 작게 나오는데 이렇게 답을 적으면 안 되겠죠?
진수야.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 자, 진수 조건은 선생님이 항상 강의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해요. 로그 방정식이나 분식식 풀 때. 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잘 해와. 시험 때 가서도 선생님 진수 조건 잘했나? 예, 잘했어요. 선생님 고려 잘했어요. 꼭 근데 꼭 이제 20명 중에 한 명꼴로 선생님 진수 조건을 왜 그때 생각 못했죠? 이러면서 꼭 한 20명 중 한 명씩 틀려오더라. 자, 그렇더라. 통계적으로 그렇다. 알지? 대부분 잘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어쨌든 풀면 되겠죠? 어째? 넘어갑니다. 할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보자. 21번. 로그에 로그가 있는 경우 뭐 어렵지 않아요. 2에 로그의 2분의 1의 x. 자,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 푸는 게 핵심이 아니야. 제일 첫 번째 무슨 조건? 진수 조건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문제 뭐냐면 이 덩어리도 진수인 거야. 얘도 진수인 거고. 보이나 지금? 얘 덩어리도 진수, 얘도 진수로 썼기 때문에 로그의 2분의 1의 x도 0보다 커야 되고 x도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할 건데 봐봐. 그러면 얘가 로그의 2분의 1의 x가 되고 얘는 로그의 2분의 1의 1이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진수 가져와 진수 가져와 밑이 0하고 1 사이니 부등호 반대로 돼. 그럼 얘와 얘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구하면 진수 조건이 특이하게 0하고 x가 뭐 1보다 작게 나오는 게 진수 조건이 나와요. 자, 진수를 위에서 딱 푸고 그 다음 이제 가면 돼요. 자, 숫자를 항상 바깥에서 안쪽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고 로그 2에 로그 2분의 1의 x에 얘를 로그 2로 바꿔요. 일단 2에 2가 되겠죠? 그러면 진수 이거 전체 진수 이거 진수 알겠죠? 진수 가져와 진수 가져와 부등호 그대로. 왜?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를 또 바꿔요. 로그의 2분의 1에 4분의 1 이렇게 바꾸면 돼요. 얘 2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진수 가져와 진수 가져와 밑이 0하고 1 사이 감소 그래프니까 부등호 반대로.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 따라서 4분의 1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진수과 유의해서 푸시면 되고요. 자, 이제 1번 꼬라지 다 했고 자, 2번 꼬라지 갑시다. 필수제 21번입니다. 느낌 뭐 화고제. 이런 뭐. 자, 필수제 22번. 자, 로그의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의 3분의 1의 x의 전체의 제곱 작다 마이너스 1을 푸시옹 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 자, 그래놓고 이제 반복하는 꼬라지니까 얘를 바꾸면 되겠죠. 로그의 3분의 1을 x를 t라고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이거는 어차피 앞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 맞지? 3t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2는 작다 0보다. 즉 t의 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2는 작다 0보다. 1, 2, 야 좋아.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풀고 다시 돌려놓읍시다. 로그의 3분의 1의 x고 자, 얘 로그의 3분의 1로 바꾸면 얘는 3. 자, 로그의 3분의 1로 바꾸면 얘는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수 가져와 진수 가져와 진수 가져와 0하고 1 사이죠. 부등호 반대로 고쳐주시면 답 적을 땐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낼 게 없죠? 맞지? 23번 갑시다. 마지막 꼬라지 하고 응용 문제 몇 개 있어요. 23번. 자, 필수제 23번에 반복하는 꼬라지 있죠.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로그 2의 x. 그러니까 홍 선생님이 좀 문제 만들기가 좀 귀찮아. 이 문제를 몇십 년째 찍고 있거든. 나 너무 귀찮아 이 문제. 몇십 년째 풀고 있어. 근데 이게 너 이해해보면 방정식에도 이거 있었다. 아까 방정식 문제 이거였다. 그래서 부정식 문제가 이렇게 나와. 몇십 년째 바꿀 때도 된다. 안 바꾸시네. 문제를. 너무 좋나봐 이 문제가. 그래서 양변에 로그의 2를 취해요.
그럼 이거는 제곱이 되고요. 부동은 안 바뀝니다. 왜? 로그 2라서. 알지? 그러면 얘는 바로 또 뜯어볼까? 아까 했죠, 선생님? 3 더하기 2 로그의 2의 x. 그러니까 바로 뜯어 이거 딱 써가지고 3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로 치환해요? t로 치환하면 되겠죠? t의 제곱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2t 빼기 3은 탁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t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니 요거를 돌려놓으면 되겠죠? 바로바로 맞죠? 2분의 1보다 크고 x는 8보다 작다.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슥슥슥 푸는 거예요. 연습해서 슥슥슥 넘어갑시다. 이제 응용 문제 3개 있어요. 그러면 끝이. 이제 풀이법은 끝났고 이 풀이법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 문제 3개. 자, 필수에서 24번입니다. 모든 실수 x, 모든 양수 x가 0보다 클 때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만들어봐라. 맨날 나오죠. 전체의 제곱 요게 양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래서 일단 치환하는 꼬라지 맞아요. 알죠? 반복하는 꼬라지니까. 그래서 로그의 3분의 1의 x를 t라 치환하는 건 맞아. 그럼 치환을 하면 2차 부등식 나오거든.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요건 그대로 적으면 돼. 로그 3분의 1의 k 이렇게 적으면 돼. 그래서 요걸 항상 성립하게 만들면 되는데 치환할 때 생각을 해보면 x가 0보다 클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즉 t는 뭐가 된다? 모든 실수가 된다.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도 이거 하나 있었거든. 그때는 지수를 치환하니까 양보다 클 때만 생각해가지고 이차함수의 최대치수를 접근했지. 근데 로그는 좋은 게 얘가 뭐가 나오니까 모든 실수가 나온단 말이야.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게 만들면 돼. 그러면 t축 기준으로 뭐만 생각하면 돼? 띄워졌냐 안 띄워졌냐 판별식만 쓰면 되는 문제예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치환하면 t가 양보다 클 때였잖아, 맞지? 그럼 0보다 클 때는 뭐고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돼도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도 성립을 하잖아. 뭐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도. 그때는 최대 최소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모든 실수일 때는 무조건 판별식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씁시다. 선생님 항상 그러면 띄워줘야 되잖아요. t축 기준으로 띄워줘야 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면 돼요.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분의 d 써주면 3, 3은 9 마이너스 뭐지? 3 버퍼링 3분의 1의 k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9 따라 3 로그에 3분의 1의 k 바꿔놓고 빵빵 3 빵빵 로그 3분의 1의 k가 되고 얘는 로그의 3분의 1의 27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수 가져와 밑이 0하고 1 사이니 부등호 뭐? 반대로 해서 틀려요. 왜 틀렸지? 진짜 놓치기 좋은 문제예요. 진수 조건. 뭐라고? 진수는 항상 뭐 돼야 된다? 양수해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진짜 너 그게 주의점 해놔. 이렇게 치안해서 푸는 문제일 때 애들 진수 조건 되게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딱 27분의 1만 딱 적어서 틀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상수에나 저렇게 K로 표현될 때는 진수 조건에 유의하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25번 가기. 흑수 엄청 잘 풀었잖아. 딱 깔끔하게 답도 나왔어. 잘 풀었다 했는데 틀렸어. 오케이. 너무 기분 나빠. 자 필수제 25번. 자, 이번엔 x에 대한 방정식. 그러니까 x가 변수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로그는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1 더하기 로그의 a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의 a의 전체 제곱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분.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면 되겠죠? 판별식 바로 쓰는 문제죠. 4분의 d 바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로그의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의 a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의 a를 또 t로 치환하면 또 2차 부등식이 아니겠네. 이건 2차 부등식 맞네. 1 바로 해도 되겠나? 2t 플러스 t제곱 바로 때 제곱 t 넣어가지고 그 다음 빼기 1 더하기 t제곱. 그럼 요거는 날라가시고 2t의 제곱 더하기 2t 0보다 크다 나와서 2t로 묶어내면 t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t는 완전히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t는 완전히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 맞죠? 그리고 다시 돌려놓으면 봐봐. 로그의 a였단 말이야. 얘를 밑이 10인 로그니까 얘는 10분의 1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얘는 로그의 a가 얘는 로그의 1로 봐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a는 진수 가져와서 부등호 그대로. 왜? 밑이 10인 상용 로그니까. 자, 얘도 부등호 그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왜 틀린다고? 진수 조건. 이것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진수 조건 꼭 적으셔야 돼요. 치안에서 어쨌든 판별식해서 활용하다가 진수 조건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진수 조건 유의해서 갑시다. 자, 마지막 문제. 초고령화 사유로 가봅시다. 자, 문제들 한번 읽고 있어 보세요. 자, 이제 한 10초 줄게요. 문제 읽어봐요. 자, 다 읽어봤죠?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 언제 우리 사회가 노인들이 많아지냐? 그걸 뭐라 한다? 초고령화 사회라 한다.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 한대요.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나? 노인들 많죠. 특히 부산에 많아. 부산은 초고령화. 자, 미안. 젊은이들 다 서울에 있으니까. 자, 왜 이게 뭐 당연한 결과예요. 젊은이들을 탓할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없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하고 있죠. 균형 발전. 더 이상 수도권 집중해서는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자꾸 지방 거점으로 옮겨야 된다. 삼특? 그러던데. 자,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두 눈 보고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잠시만, 이러면 안 되나? 잡혀가나? 자, 잠시만. 자, 제가 맨날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 대통령 구독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죠, 수업 시간에. 왜 정치 이야기 자꾸 하지? 미치겠네. 자, 그래서 총 인구 분의 노인 인구를 할게요. 그냥 65세. 노인 인구가 결론적으로 몇 분의 몇? 100분의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등식을 이렇게 세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봐봐. 어떻게 되고 있냐면 2000년도에 2000년의 인구예요. 2000년 인구의 총 인구가 만은 뺄게요. 총 인구가 지금 현재 1000이래요. 1000만이죠. 그 다음에 65세 인구는 50이래요. 50만. 근데 얘는 매년 몇 퍼센트 증가하고 있대요. 0.3%. 와, 우리나라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자, 국가가 없어질 위기예요. 자, 제가 부탁 좀 할게요. 젊은이들요, 결혼 좀 해요. 자, 국가가 위기예요.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없어져 버려. 결혼해야 돼. 이사가 결혼해서 2명 이상은 낳아야지. 야, 한 명 하면 또 줄어들잖아. 2명 결혼해서 등가 교환이 안 되잖아. 좀 이상한데. 자,
매년 0.4% 증가하고 있고 노인 인구는 매년 4%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가지고 N년 후에 총 인구랑 N년 후에 그 뭐고 65세 인구만 적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N년 후에 인마는 1년 후면 사실 이렇게 될 거야. 1 더하기 100분의 0.3. 이게 원래 거고 이게 증가하는 양이잖아. 그게 N년 후면 이렇게 되지 않겠니? 맞지? 계속 이렇게 계속 증가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N년 후의 총 인구야. 이거를 조금 약간 나타내면 얘가 앞으로 소수점 앞으로 빵빵 두 칸 땡기잖아. 그래서 인마가 딱 계산하기 좋게 1 더하기 0.003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1.003 딱 나오죠. 맞지? 그래서 그거 사용하라고 준 거야. 눈치를 가보면 약간 문제 힌트가 다 있어. 수식이. 좀. 그래서 인마가 딱 적어보면 1000 곱하기 1.003의 n제곱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 깔끔하게 자 65세 이게 이제 총 인구고 그 다음 65세 인구 적어보면 매년 증가하니까 1 더하기 100분의 얼마?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0.04잖아. 그 n년 후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인마가 50 곱하기 1.0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등식을 바로 때려 넣으면 되거든. 그럼 끝난 거야. 그럼 상용로그로 풀 수 있다는 거니까 그대로 총 인구는 1000분의 1.003의 n제곱 후 노인 인구는 1.04의 n제곱 얘가 커야 된다. 몇 분의 몇 대지? 5분의 1 되나? 5분의 1이다. 10분의 2로 만들어 보자. 5분의 1은 또 바로 계산 안 되니까 10분의 2까지 왔죠. 어차피 오면 또 5분 10으로 바꿔야 되거든. 상용으로 풀려면. 자, 요렇게 돼야 돼요. 그럼 어차피 계산 아직 안 했네. 계산해야 돼. 자, 이렇게 계산한 방법. 자, 요거 약분해요. 이사가 헤더. 맞지? 그럼 20 요쪽으로 곱하면 되잖아. 자, 봐봐. 그러면 1.003, 1.04의 n제곱. 따라따따따. 20을 요쪽으로 곱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상용로그를 취해요.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1.003, 1.04의 n제곱 앞으로 내려가고요. 얘는 로그의 4예요. n제곱 내려갔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계산 남았어. 조금 극혐이죠? 어쩔 수 없어? 자, 요거를 풀면 n의 로그의 1.04 빼기 로그의 1.003 그거는 갖다 2 로그의 2 이렇게 딱 바꿔요. 이제 쓸 수 있도록 선생님이 형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저 소수점에 있는 극혐이긴 하지만 얘를 대입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따라갔나? 그러면 요건 n에 자 이사가 이거 좀 170 빼기 요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얘가 0.0170이고 얘가 0.0013이야. 그럼 170 빼기 13만 해주면 내가 참 고마울 것 같아. 고마워. 0.0157 맞아? 이렇게 되고 자 2 곱하기에 얘 로그 2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두 배를 이거는 선생님이 할게요. 어려우니까 0.5 어려운 거 맞는데 자 이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최종 이게 n을 구해보면 그거는 갖다 0.0157 딱 0.6020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157분의 602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이제 나눗셈 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얘가 38.xx 정도 된대요. 계산을 하면 이 나눗셈 해야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게 n은 요거보다는 약간 커야 되겠죠, 맞지? 너니까. 그래서 200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답이 범위로 나와 있어. 2038년도부터 몇 년까지? 2040년 사이에 이 사이에 초고령화 노인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끝났죠. 딱 50번. 좋아. 딱 맞아. 자, 그래서 숙제는 일단 그 127쪽까지 개념 원리를 학습을 해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쟁이 나머지 원스텝 2차 방정식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좀 마무리 해오세요. 지금 이제 1위 테스트랑 교재에 고칠 거 다 고친 친구들은 퇴근하시면 되고요. 좀 남아있는 친구들은 남아서 하고 가면 돼요. 라센 해야 되는데 라센 유형이 그러면 좀 한번 끊어서 가자. 이거 다 하려면 한 방에 하면 미치거든. 그래서 라센을 토요일까지 마무리 토요일 하면서 마무리 지을 거니까 8장이야. 와 겁나 많네. 그럼 라센을 저번 시간에 한 내용까지 풀까? 논감수의 최대 최소가 어디까지냐면 유형 11번까지네. 라센 유형 11번까지. 저번 시간에 한 내용까지만 풀자. 거기까지는 연습 문제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유형 11번까지 풀자. 그까지 딱 끊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